안녕하세요. 코인포럼입니다. 골드만삭스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투자은행이에요. 미국 재무부 장관을 배출한 회사예요. 헤지펀드, 연금, 국부펀드가 골드만삭스의 분석 보고서를 보고 투자 결정을 내려요. 그리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골드만삭스는 크립토에 회의적이었어요. 비트코인을 실질적 가치가 없다고 표현했던 보고서를 낸 곳이에요. 그런데 3월 11일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애널리스트가 공시 데이터를 공개했어요. 골드만삭스가 XRP ETF 최대 기관 보유자가 됐어요. 보유 금액 1억 5,380만 달러. 그리고 골드만삭스만이 아니에요. 83개의 기관들이 XRP ETF에 들어와 있어요. 오늘은 이 데이터가 무슨 의미인지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3월 11일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애널리스트 제임스 세이파트가 X에 글을 올렸어요. 2025년 말 기준 XRP ETF 상위 30개 기관 보유자 데이터입니다. 그 데이터에서 1위가 골드만삭스였어요. 보유 XRP ETF 규모는 1억 5,380만 달러. 이는 공시된 기관 전체 보유액 2억 1,100만 달러의 73%를 단독으로 차지하는 규모예요. 2위 밀레니엄 매니지먼트가 2,500만 달러인 것과 비교하면 압도적인 1위예요. 세이파트는 이렇게 덧붙였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일부에 불과해요. 대다수는 13F 공시 의무가 없어요. 다시 말해, 지금 공개된 데이터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오늘은 이 공시 데이터가 XRP에 어떤 의미인지 설명드릴게요. 면책 조항입니다. 이 영상은 교육 목적이며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암호화폐는 고위험 자산이며 모든 투자 결정은 본인 판단과 책임해야 하시기 바랍니다. 골드만삭스 데이터가 왜 지금 나왔는지 설명드릴게요. 미국에서 1억 달러 이상의 증권을 운용하는 기관은 분기마다 SEC에 13F 보고서를 제출해야 해요. 어떤 주식, 어떤 ETF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공개하는 거예요. XRP 현물 ETF는 2025년 11월에 출시됐어요. 처음으로 기관들의 13F 공시 의무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2025년 4분기 보고서가 이번에 공개됐어요. 처음으로 누가 XRP ETF를 사고 있는지 세상이 알게 된 거예요. 답은 골드만삭스였어요. 이 데이터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해요. 골드만삭스는 감으로 투자하지 않아요. 리스크 분석, 컴플라이언스 검토, 내부 투자위원회 승인을 거쳐야 해요. 그 모든 절차를 통과해서 XRP ETF에 1억 5천만 달러를 넣었다는 건 XRP가 기관 기준을 통과했다는 뜻이에요. 숫자를 정확하게 살펴볼게요. 골드만삭스 XRP ETF 보유액 1억 5,380만 달러. 이 금액은 현재 XRP 가격 기준으로 약 8,360만 개의 XRP에 해당해요. XRP ETF 전체 공시기관 보유액 2억 1,100만 달러의 73%가 골드만삭스 단독이에요. 골드만삭스의 전체 크립토 ETF 보유액은 23억 달러예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XRP 전부 들어가 있어요. 크립토 포트폴리오 안에서 XRP에 배분된 비율은 약 6.7%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골드만삭스가 XRP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크립토 자산 카테고리에 포함시켰다는 의미예요. 이제 XRP는 월스트리트의 크립토 포트폴리오에 들어가는 자산이에요. 골드만삭스만이 아니에요. 총 83개 기관이 XRP ETF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어요. 2위 밀레니엄 매니지먼트 2,500만 달러. 밀레니엄은 운용자산 700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헤지펀드예요. 3위 시타델 450만 달러 이상. 켄 그리핀이 운영하는 시타델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헤지펀드 중 하나예요. 그 외에도 제인 스트리트 그룹, 자인 글로벌, 갈라허 캐피털 매니지먼트가 이름을 올렸어요. 이 기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일이 있어요. 트레이딩, 마켓 메이킹, 차익 거래예요. 이들이 XRP ITF에 들어왔다는 건 XRP 시장의 유동성 기반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리고 중요한 점이 있어요. 세이파트가 지적했듯 공시 의무가 있는 기관만 보이는 거예요. 10억 달러 미만을 운용하는 수백 개의 소형 기관, 패밀리 오피스, 크립토 전용 펀드는 이 데이터에 없어요. 실제 기관 보유량은 이보다 훨씬 클 가능성이 높아요. XRP ETF 전체 흐름을 정리할게요. XRP 현물 ETF는 2025년 11월 13일 캐너리 캐피털이 처음 출시했어요. 이후 20일 쉐어스, 비트와이즈, 프랭클린 템플턴 등이 합류했어요. 출시 후 단사 개월 만에 누적 순이익 14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어요. 비트코인 ETF 다음으로 가장 빠른 크립토 ETF 자산 축적이에요. 블룸버그 에릭 발추나스는 이렇게 평가했어요. XRP ETF는 45% 하락장에서 출시됐어요. 그 상황에서 이 정도 유입은 이례적이에요. 전통적으로 ETF는 하락장에서 유입이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 XRP ETF는 XRP 가격이 고점 대비 60% 하락한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자금이 들어왔어요. 발추나스의 분석에 따르면 이 유입의 주축은 XRP 커뮤니티의 강한 리테일 수요예요. 그리고 여기에 골드만삭스가 조용히 포지션을 쌓아왔어요. 이 구조가 매우 중요해요.
발추나스는 솔라나와 XRP ETF는 리테일 슈퍼팬들이 주도하고 있다고 분석했어요. 리테일 투자자들이 하락장에서도 꾸준히 XRP ETF를 매수하며 바닥을 지탱하는 동안 기관들이 조용히 포지션을 쌓고 있어요. 이건 2024년 비트코인 ETF 초기와 완전히 같은 구조예요. 비트코인 ETF 출시 초기에 리테일이 먼저 들어왔고 이후 블랙록, 피델리티가 대규모 포지션을 쌓으면서 가격이 폭등했어요. XRP는 지금 그 단계의 초입에 있어요. 리테일이 바닥을 만들고 있고 기관이 쌓고 있어요. 그 다음 단계는 아직 오지 않은 기관의 더 큰 매수예요. 캐너리 캐피털 CEO는 이렇게 말했어요. 블랙록은 XRP ETF 장호가 30억 달러에 도달하면 직접 ETF를 출시하는 것을 검토할 것입니다. 지금 14억 달러예요. 목표까지 절반이 남았어요. 골드만삭스 뉴스와 함께 또 하나의 중요한 데이터가 나왔어요. 3월 11일 기준 XRP 레저 1일 거래량이 110만 건에서 270만 건으로 폭발했어요. 145% 급증이에요. 2025년 3월 이후 최고치예요. 그리고 같은 기간 XRPL 토큰화 실물 자산 거래량이 1억 3,900만 달러를 기록했어요. 한 달 만에 1282% 증가해요. 전체 글로벌 토큰화 자산 시장에서 XRPL이 차지하는 비중이 1.75%까지 올라왔어요. 여기에 리플 프라임이 DTCC, NSCC에 등록되면서 기관 후결제 거래가 XRPL을 경유할 수 있는 인프라도 완성됐어요. 온체인은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가격만 아직 모르는 척하고 있어요. 이 괴리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가 핵심이에요. 온체인 데이터가 또 하나의 강한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3월 초 48시간 동안 XRP 고래들이 13억 개의 XRP를 매집했어요. 현재 가격 기준으로 약 18억 달러 규모예요. 그리고 더 큰 그림이 있어요. 지난해 10월 이후 고래들이 누적 매집한 XRP는 41억 8천만 개예요. 약 67억 달러어치예요. 고래는 10만 달러 이상의 XRP를 보유한 대형 지갑이에요. 이들이 지속적으로 리테일의 패닉셀 물량을 받아가고 있어요. 시장에서 가장 정보가 많은 참여자들이 지금 XRP를 사고 있어요. 그리고 골드만삭스, 밀레니엄, 시타델 같은 기관들이 ETF로 들어오고 있어요. 파는 건 단기 리테일 투자자들이에요. 사는 건 장기 고래와 기관이에요. 왜 골드만삭스는 XRP ETF에 가장 큰 포지션을 쌓았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규제 명확성이에요. 2025년 SEC와 리플의 소송이 완전히 종결됐어요. XRP는 더 이상 증권 소송 리스크가 없는 자산이에요. 두 번째, 리플 프라임이에요. 골드만삭스는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에서 리플과 경쟁 관계에 있어요. 경쟁자의 자산을 ETF로 보유한다는 것은 그만큼 XRP의 유틸리티를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 포트폴리오 다변화예요. 골드만삭스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란에 이어 XRP를 네 번째 크립토 자산으로 포트폴리오에 편입했어요. 크립토를 단순한 투기 자산이 아니라 대체 자산 클래스로 인식한다는 의미예요. 먼저 역사적 비교를 드릴게요. 비트코인 현물 ETF는 2024년 1월에 출시됐어요. 출시 초기에는 골드만삭스의 포지션이 없었어요. 블랙록, 피델리티의 ETF가 자산 규모 1000억 달러를 넘어선 이후에야 골드만삭스가 비트코인 ETF에 들어왔어요. XRP ETF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출시 4개월 만에 아직 자산 규모 15억 달러도 안 되는 시점에 골드만삭스가 이미 최대 보유자로 들어왔어요. 이건 비트코인보다 훨씬 빠른 기관 진입이에요. 왜 빠를까요? 비트코인 ETF를 통해 이미 크립토 ETF 컴플라이언스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기관들이 XRP를 검토하고 승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비트코인 때보다 훨씬 짧아요. 기관 채택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요. 지금 공시된 건 83개 기관이에요. 하지만 세이파트가 명확히 말했어요. 공시된 건 전체의 일부분이에요. 13F 공시 의무가 없는 기관들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아직 XRP ETF에 들어오지 않은 초대형 기관들이 있어요. 블랙록이에요. 블랙록은 아직 XRP ETF를 출시하지 않았어요. 캐너리 캐피털 CEO는 AUM 30억 달러가 되면 블랙록이 움직일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지금 14억 달러예요. 블랙록이 XRP ETF를 출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비트코인 ETF에서 이미 봤어요. 블랙록 IBIT는 출시 1년 만에 670억 달러가 됐어요. XRP ETF에 같은 규모의 자금이 들어오면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지금 XRP는 1달러 38센트부터 40센트까지 구간에 있어요. 2025년 7월 고점 3달러, 65센트 대비 62% 하락한 수준이에요. 골드만삭스가 최대 보유자라는 뉴스가 나왔는데도 가격이 크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3월 들어 XRP ETF에서 총 2,200만 달러의 순유출이 발생했어요. 지정학적 리스크와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리테일 심리를 눌렀어요. 두 번째, 비트코인이 68,000달러 근처에서 횡보 중이에요. 알트코인이 크게 오르려면 비트코인이 먼저 움직여야 해요. 세 번째, 아직 시장은 기간 데이터보다 단기 차트를 보고 있어요. 하지만 골드만삭스는 단기 트레이딩으로 XRP ETF를 산 게 아니에요. 13F 공시는 장기 포지션을 의미해요. 기관이 장기로 사는 동안 가격이 낮다면 그게 누구에게 기회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시청자 여러분께 특히 중요한 맥락이 있어요. 현재 XRP 전체 거래량의 33%가 한국에서 발생해요. 세계 어떤 나라보다 한국이 XRP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어요. 한국 투자자들이 XRP에 강한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다는 건 세이파트의 분석에서도 나타났어요. XRP ETF 유입의 상당 부분이 XRP 커뮤니티의 리테일 투자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 시장에서 하락에 지쳐서 매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물량을 골드만삭스, 밀레니엄, 시타델 같은 기관들이 ETF로 사가고 있어요.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누가 팔고 있고 누가 사고 있는지를 보면 방향이 보여요. 오늘 분석을 정리할게요. 블룸버그 세이파트가 공시한 13F 데이터에 따르면 골드만삭스가 XRP ETF 최대 기관 보유자예요. 보유 규모 1억 5,380만 달러, 전체 공시 기관 보유액의 73%, 밀레니엄 매니지먼트, 시타델, 제인 스트리트 등 83개 기관이 줄줄이 들어와 있어요. 이건 공시된 데이터만이고 실제 기관 보유량은 훨씬 클 가능성이 높아요. XRPL 1일 거래량 145% 급등, 토큰화 자산 거래량 한 달 만에 1282% 증가, 고래 48시간 만에 13억 XRP 매집, 10월 이후 누적 41억 8천만 XRP, 블랙록은 아직 안 들어왔어요. 골드만삭스는 비트코인 ETF보다 훨씬 빠르게 XRP ETF에 진입했어요. 골드만삭스는 감으로 투자하지 않아요. 그들이 XRP ETF를 1억 5천만 달러어치 산 건 수십 명의 애널리스트, 리스크 매니저, 컴플라이언스 팀이 XRP를 검토하고 통과시켰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공시 의무가 없는 수백 개의 기관들이 그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시장에서 가장 정보가 많은 참여자들이 지금 XRP를 사고 있어요. 그 사실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오늘 하나만 기억하세요. 비트코인이 금융 시스템에 받아들여지는데 15년이 걸렸어요. XRP는 법정 싸움 5년 포함 10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지금 골드만삭스가 XRP ETF 최대 보유자가 됐어요. 역사는 느리게 만들어지지만 한번 만들어지면 빠르게 움직여요. 앞으로 XRP에서 주목할 신호들이 있어요. 첫 번째, 블랙록의 XRP ETF 신청 여부예요. XRP ETF AUM이 30억 달러를 향해 갈 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두 번째, 클래리티 액트 4월 표결이에요. XRP가 디지털 상품으로 공식 분류되면 은행들의 XRP 사용의 마지막 법적 걸림돌이 사라져요. 세 번째, OCC인가 최종 승인이에요. 리플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가 연준 마스터 어카운트 신청까지 진행 중이에요. 이 세 가지 중 하나만 터져도 골드만삭스가 포지션을 더 늘릴 명분이 생겨요.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늘리면 나머지 기관들도 따라와요. 이게 기관 시장이 움직이는 방식이에요. 기관이 들어오고 있어요. 고래가 사고 있어요. 온체인은 폭발하고 있어요. 가격만 아직 모르는 척하고 있어요. 역사상 이 괴리는 오래 유지된 적이 없어요. 오늘은 골드만삭스 XRP ETF 최대 기관 보유자 등급 83개 기관 포지션 분석, XRPL 1일 거래량 145% 폭발, 고래 48시간 13억 XRP 매집, 그리고 블랙록 진입 시나리오까지 분석해드렸어요. 코인포럼 텔레그램에서 블랙록 XRP, ETF 신청 속보, 클래리티 액트 4월 표결 일정, 기관 13F 공시 업데이트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릴게요. 영상 설명란 링크로 무료 참여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코인포럼이었습니다.